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의 특정 세금 지출 법안에 대해서요, 아예 폐기하라고까지 말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왔는지 그 배경을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월터 아이작슨의 분석을 포함해서 여러 자료를 좀 봤는데요. 머스크의 복잡한 생각, 그리고 워싱턴 정치 현실, 이 둘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걸 좀 보려고 해요. 당신에게 이 상황의 핵심은 뭘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소스를 보니까요. 머스크가 이렇게 강하게 반대한 게 그냥 그 정책 내용 하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그 표면적으로 딱 보이는 건요. 일단 국가 재정 적자에 대한 그 머스크의 오랜 우려예요. 아이작슨 분석을 보면 머스크는 이 법안이 적자를 더 늘릴 거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뭐 정치 성향이랑은 별개로 오랫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트럼프 행정부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자기 나름의 신념, 그게 큰 것 같아요. 그 재정 적자 문제는 계속 얘기해 왔던 거군요. 그런데 자료를 조금 더 보니까 이 정책 반대 뒤에 되게 개인적인 사건도 좀 불을 붙인 것 같더라고요. 그 제러드 아이작만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일이요. 그렇죠. 아, 네네.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 머스크랑 좀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민간 우주 쪽. 제러드 아이작만이 나사 국장 후보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정적으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아이작슨은 머스크가 이걸 약간 자신이랑 트럼프 사이를 좀 갈라놓으려는 그런 시도?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정말로 화가 났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그냥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걸 넘어서서 개인적인 배신감? 이런 게 반응을 훨씬 격하게 만든 거죠. 배신감까지. 그럼 단순히 정책 문제만은 아니었네요, 확실히. 거기에 더해서 워싱턴 자체, 그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좌절감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나 돈을 엄청 쏟아부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고 고착화된 워싱턴 방식. 앞에서는 좀 힘이 빠졌다, 뭐 이런 느낌. 네, 바로 그겁니다. 머스크는 자기가 뭐 회사 운영하듯이 정부도 효율적으로 확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현실은 좀 달랐던 거죠. 소스들을 보면 그가 가끔 모든 걸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이게 사실 타협이나 합의가 꼭 필요한 정치 영역에서는 잘 안 통하잖아요. 특히 뭐 예산 문제처럼 복잡하게 얽힌 거는 더 그렇고요. 예를 들어 국방부 조달, 이런 거대한 시스템의 비효율성, 그걸 지적하는 건 쉬운데 실제로 진짜 돈을 아끼는 구조적인 개혁을 하는 건 훨씬 어렵다는 거죠. 그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그 논란이 된 법안 자체는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길래 이렇게까지 복잡한 반응이 나온 걸까요? 그 법안 내용이요. 그것도 해석이 좀 분분해요. 소스에 따라서는 뭐 4조 5천억 달러 세금 인상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맥락을 보면 기존 세금 감면이 곧 한다는데 그걸 연장 안 하면 세부담이 늘어나니까 그걸 지적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감면을 연장했을 때 생기는 재정적자 증가분 이걸 문제 삼은 걸 수도 있어요. 또 뭐 메디케이드 같은 복지 프로그램 지출 문제나 시스템 남용 가능성 이런 지적도 같이 있었고요. 결국 핵심은 이 법안 때문에 재정 적자가 어떻게 될 거냐 이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좋은 것과 완벽한 것, 그게 딱 보이네요.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80%만 얻어도 성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 정책을 말했다면 머스크는 거의 완벽한 수준의 재정 건전성, 이걸 원하면서 타협은 별로 안 하려고 했던 모습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건요. 이 법안에 대한 우려가 한쪽 당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화당 안에서도 수잔 콜린스나 랜드 폴 같은 의원들이 재정 적자 때문에 반대하거나 좀 다른 목소리를 냈어요. 또 조시 홀리 의원 같은 경우는 메디케이드 지출에 좀 비판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이해관계와 철학적 차이를 담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머스크가 뭐 지금도 그러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주긴 하지만요. 이렇게 워싱턴 정치에 직접 좀 개입하려고 했던 시도, 그 결과는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소스들을 종합해보면요. 상당한 자원과 시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좀 실망을 느꼈다 이렇게 분석해요. 특히 그가 바꾸고 싶어 했던 구조적인 문제,
진짜 낭비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줄이는 데는 뚜렷한 성과를 못 냈다는 평가가 많고요.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관계도 결국에는 개인적인 불만이랑 정책 이견이 막 겹치면서 분열 상태까지 갔다고 하죠. 양쪽 다 충성심이 변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자,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본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재정 적자에 대한 머스크였던 깊은 신념,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의 폭발, 그리고 외부인이 바꾸기에는 너무나 견고한 워싱턴 정치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충돌한 되게 복합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당신에게 이야기는 어쩌면 비즈니스 세계의 거물이 자기 방식으로 정치를 바꾸려고 할 때 어떤 현실과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지 그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개인이 아주 뿌리 깊은 시스템, 특히 정치 시스템에 변화를 주려고 할 때요. 개인적인 동기랑 정책 목표가 막 복잡하게 얽히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그 거대한 시스템의 벽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당신의 생각에 맡겨보겠습니다.